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까맣고 시끄럽고. 사람들은 나만 보면 쫓아내. 백조는 얼마나 예쁜데 저렇게 하얗고 우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백조한테 갔어요. 백조야, 넌 참 행복하겠다. 백조가 뭐라 할게요? 나? 행복? 웃기지 마. 난 그냥 하얀색이야. 색깔이 없어. 앵무새 좀 봐. 저 화려한 색깔. 저게 진짜 행복한 거야. 까마귀가 앵무새한테 갔어요. 앵무새야, 넌 참 행복하겠다. 앵무새가 뭐라 할게요? 나? 행복. 농담하냐? 난 언제 새장에 갇힐지 몰라서 매일 무서워. 공작새 좀 봐. 저 화려함.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구경해. 저게 진짜 행복한 거야. 까마귀가 동물원에 갇힌 공작새한테 갔어요. 공작새야, 넌 참 행복하겠다. 공작새가 뭐라 할게요? 나? 내가 제일 불행해. 예쁘다고 여기 가둬놨잖아. 깃털 뽑아가잖아. 아파. 난 네가 부러워. 넌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 까마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제일 자유로웠다는 걸. 자, 이 이야기요. 그냥 동화 아니에요.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 보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친구가 발리 여행 사진 올렸어요. 와, 좋겠다. 나는 뭐하나. 다른 친구는 승진했대요. 와, 잘났다. 나는 뭐하나. 또 다른 친구는 결혼한대요. 와, 행복하겠다. 나는 뭐하나. 근데요, 그 친구들도 지금 똑같이 누워서 다른 사람 피드 보면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다들 서로 부러워하느라 바쁜데 정작 자기 인생은 아무도 안 살고 있어요. 오늘은요, 인생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검증된 방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인생을 박살냈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세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아세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임상 심리학자로 2만 시간 넘게 상담했대요. 수천 명의 인생을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포르쉐 컨버터블 타고 쌩쌩 달리는 사람 봤대요. 와, 저 사람 인생 좋겠다. 부러워 죽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요, 그 포르쉐 운전자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 시멘트 기둥에 차를 박아버릴까? 진짜래요. 농담 아니래요. 우리가 보는 건 반짝반짝 빛나는 겉면이에요. 비싼 차,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피터슨이 억만장자들을 많이 만나봤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주 90시간 일해요. 수천 명 직원 책임져요. 가족 못 봐요. 이혼 많이 해요. 애들 크는 거 못 봐요. 휴가 없어요. 돈은 있어요. 지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공짜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포르쉐만 보고 부러워해요. 근데 그 포르쉐 값으로 뭘 지불했는지는 안 봐요. 이게 비교의 함정이에요.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내 비하인드 씬이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피터슨이 또 재밌는 얘기했어요. 17살 때는 비교해도 돼요. 왜냐면 17살은 다 비슷하거든요. 대학 가면 친구 금방 사귀잖아요. 2달이면 절친이 돼요. 근데 나이 들면요? 피터슨이 60살 가까이 됐는데 친구 하나 사귀는데 15년 걸린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17살은 다 비슷해요. 근데 30살은 달라요. 40살은 더 달라요. 내 가족, 내 성격, 내 문제, 내 능력,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요? 축구 선수랑 피아니스트 비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났어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비교해요. 쟤는 연봉이 얼마래, 쟤는 집을 샀대, 쟤는 결혼했대. 그 사람이랑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비교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세요? 남의 인생 하이라이트 모음집이에요. 여행 가서 뭐 해요? 사진 찍어요. 근데 아무 사진이나 올려요? 아니요. 30장 찍어서 제일 잘 나온 거 하나 골라요. 필터 입혀요? 보정해요? 그래서 올려요. 그 사진 찍느라 뒤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애인이랑 싸웠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 연착돼서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숙소가 별로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올려요. 예쁜 것만 올려요. 여러분은 그 예쁜 사진만 보면서 생각해요. 와, 쟤는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도 별로예요. 그냥 별로인 부분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평생 비교하다가 끝나요. 근데요, 비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피터슨이 좋은 말 했어요. 어제의 나랑 비교하래요. 남이랑 비교하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은 무한대거든요. 돈 더 많은 사람, 얼굴 더 예쁜 사람, 키 더 큰 사람. 찾으면 계속 나와요. 근데 어제의 나랑 비교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돼요. 그게 다예요. 어제는 유튜브 3시간 봤는데 오늘은 2시간 봤어요. 이겼어요. 어제는 운동 안 했는데 오늘은 10분 했어요. 이겼어요. 어제는 책 안 읽었는데 오늘은 5페이지 읽었어요. 이겼어요. 이게 복리로 쌓여요. 하루에 0.25% 나아지면요, 4년이면 2배가 돼요. 복리 계산하면 더 빨라요. 남이랑 비교하면 매일 지는 게임이에요. 어제의 나랑 비교하면 매일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 하고 싶으세요? 자, 근데요, 비교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망치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까볼게요. 첫 번째, 콘텐츠 보면서 화내세요. 요즘 유튜브나 뉴스 댓글창 어떤지 아시죠? 불타올라요.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뭐만 나오면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팩트 하나요. 여러분이 화내면요, 누군가는 돈 벌어요. 어그로 기사 쓰는 기자, 자극적인 썸네일 만드는 유튜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의 분노예요. 분노하면 댓글 달아요. 체류 시간 늘어요. 광고 수익 올라요. 결국 여러분이 밤 11시에 모르는 사람이랑 키보드 배틀하는 동안요, 누군가는 치킨값 벌고 있어요. 1시간 뒤에 뭐가 남아요? 허탈함이요. 그리고 다크서클. 상대방은 이미 폰 끄고 자서요. 여러분만 혼자 부들부들해요. 완벽한 패배죠. 두 번째, 바보 같은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회의 시간이에요. 팀장이 뭔가 설명하는데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바보 같아 보이니까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앉은 동료도 몰라요. 그 옆 사람도 몰라요. 다들 아는 척하고 있어요. 결국 회의 끝나면 아무도 뭘 해야 하는지 몰라요. 누군가 야근해요. 그게 보통 먼저 질문했어야 할 그 사람이에요. 실제로 질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열의 9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저 사람이 물어봐서 다행이다. 질문한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용감한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전에 자극적인 영상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수면 루틴 어때요? 침대에 눕는다, 폰 든다, 쇼츠 하나만 보자. 2시간 뒤 새벽 2시. 짧은 영상 하나 볼 때마다 도파민 터져요. 내가 미쳐요. 더 줘, 더 줘. 근데 자기 전에 이러면 수면 호르몬이 안 나와요. 멜라토닌이라는 건데 어두워야 나오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10cm 거리에 스마트폰 불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낮이네? 안 자도 되겠다. 결과요? 좀비로 출근해요. 이거 한 달만 해보세요. 집중력 박살나요. 짜증 늘어요. 우울해져요. 네 번째, 미친 듯이 바쁘게 사세요. 대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바쁜 게 자랑이잖아요. 밥 먹을 시간 없어. 잠 잘 시간 없어. 뭔가 멋있어 보여요. 근데요, 바쁘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어요. 땀 뻘뻘, 숨어 컥. 근데 제자리잖아요.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봐요. 왜? 생각하면 불안하니까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요. 3년 뒤 뒤돌아보면요, 엄청 바빴는데 남은 게 없어요.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추억도 없어요. 그냥 피곤했던 기억만 남아요. 다섯 번째,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 귀찮잖아요. 땀나고 힘들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100배 편해요. 근데 운동 안 하면요, 체력 떨어져죠. 집중력 떨어져요. 일 효율 떨어져요. 야근해요. 운동할 시간 없어요. 완벽한 악순환이에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쌓여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인간관계도 망가져요. 운동 안 하는 거 하나로요, 체력, 집중력, 업무 능력, 인간관계 다 박살낼 수 있어요. 효율 하나는 기가 막히죠? 여섯 번째, 하고 싶은 대로만 하세요. 규율은 자유가 아니다? 완전 반대예요.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요, 늦잠 자요. 유튜브 봐요. 누워있어요. 단기적으론 편해요. 1년 뒤요? 몸은 찌고
실력은 제자리고 통장은 텅텅.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규율에서 나와요. 매일 꾸준히 뭔가 쌓아야 나중에 선택지가 생겨요. 규율 없이 자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규율이 나를 가두는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이게 진짜 인생 망치는 함정이에요. 7번째, 중독되세요. 쉬운 거로요. 모든 게 중독이에요. 운동도, 공부도, 게임도, 술도. 근데 중독마다 결과가 달라요. 운동 중독. 몸 좋아지고 자신감 생겨요. 독서 중독. 지식 늘고 대화가 풍성해져요. 게임 중독. 시간 증발하고 눈 나빠져요. 술 중독. 간 망가지고 돈 날아가요. 문제는 나쁜 중독일수록 시작하기 쉬워요. 게임은 버튼만 누르면 돼요. 술은 편의점만 가면 돼요. 근데 운동은요?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고 땀 흘려야 해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망해요. 8번째,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비교 얘기예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인스타 피드 꾸미느라 시간 얼마나 쓰세요? 사진 찍고 필터 입히고 글 쓰고 다 뭘 위한 거예요? 좋아요 받으려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모두가 전시하느라 바빠서 남의 전시는 대충 봐요. 3초 보고 좋아요 누르고 지나가요. 여러분이 2시간 걸려서 올린 사진이요. 남들 눈엔 3초짜리 콘텐츠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남 피드 볼 때 얼마나 신경 써서 봐요? 스크롤 쭉 내리면서 좋아요 탁탁 누르잖아요. 남들도 여러분 피드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남들이 내 피드를 엄청 주의 깊게 볼 거라고요. 안 봐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그 3초를 위해 인생을 갈아 넣어요. 맛집 가서 사진 찍느라 밥 식어요. 여행 가서 풍경 못 봐요. 친구 만나서 대화 못 해요. 결국 뭐가 남아요? 사진은 남아요. 근데 추억은 없어요. 사진 찍느라 바빠서 제대로 경험을 안 했거든요. 나중에 사진첩 넘겨보면요. 이상해요. 분명 거기 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폰 화면만 기억나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살다 보면요. 정작 내 인생을 못 살아요. 9번째, 남말 다 들으세요. 부모님은 공무원 하래요. 선배는 대기업 가래요. 친구는 사업하래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다 들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한테 맞는 정답이에요. 여러분한테 맞는 정답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맞는 사람 있어요. 대기업이 맞는 사람 있어요. 사업이 맞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에요. 남의 말만 듣다 보면 내 목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이게 안 들려요. 30대 되면요. 후회해요. 그때 내 마음대로 해볼 걸. 10번째, 항상 연결되어 있으세요. 포모라고 아세요?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소외 공포감이요.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폰을 못 놓아요. 화장실도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까지. 근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폰 보면서 밥 먹으면 밥만 몰라요. 친구랑 있으면서 폰 보면 대화 안 돼요. 산책하면서 폰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항상 연결되려다가 현실이랑 연결 끊겨요. 나중에 돌아보면요. 스마트폰 화면만 기억나요. 그 옆에 있던 사람 얼굴은 기억 안 나요. 이게 진짜 놓치는 거예요. 11번째, 소비자로 사세요.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평생 봐도 못 볼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뉘어요. 만드는 사람이랑 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 뭔가 남겨요. 영상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시간 지나면 자산이 돼요. 실력도 늘어요. 보는 사람은 뭐가 남아요? 기억도 잘 안 나요? 어제 본 영상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소비만 하면요. 시간만 증발해요. 근데 창작은 귀찮잖아요. 글 쓰는 거 귀찮고, 영상 만드는 거 귀찮고, 그냥 남이 만든 거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로 살아요. 그리고 30대 되면 깨달아요. 아, 내가 쌓아놓은 게 없네. 12번째, 영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열정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기다려요. 언젠간 번쩍 영감이 올 거야. 근데요, 영감은 안 와요. 왜냐면 영감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해봐야 와요. 일단 시작해야 와요. 글 쓰다 보면 글 쓰고 싶은 게 생겨요. 운동하다 보면 운동이 재밌어져요. 코딩하다 보면 만들고 싶은 게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영감만 기다리면요? 평생 기다려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 쳐다보면 영감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그냥 잠만 와요. 13번째, 책 읽지 마세요. 유튜브로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깊이가 달라요. 영상은요, 편집돼 있어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보여줘요. 편하죠. 근데 그 핵심이 왜 핵심인지 맥락을 몰라요. 책은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저자가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그래서 깊이가 달라요. 영상만 보면 넓게 알아요. 근데 얕아요. 책 읽으면 좁게 알아요. 근데 깊어요. 깊이 없이 넓기만 하면요, 뭘 알긴 아는데 써먹질 못해요. 면접 가면 티나요. 대화하면 티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인생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내 비하인드랑 비교해요. 당연히 져요. 지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요, 진짜 뒤처져요. 그럼 더 비교하게 돼요. 악순환이에요. 까마귀 기억나세요? 백조 부러워했어요. 백조는 앵무새 부러워했어요. 앵무새는 공작새 부러워했어요. 공작새는 까마귀 부러워했어요. 다들 서로 부러워하느라 바빴어요. 정작 자기가 뭘 가졌는지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스타 피드 보면서 한숨 쉬고 있죠? 쟤는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요, 그 피드 주인도 다른 사람 피드 보면서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모두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이 미친 게임에서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랑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0.25%만 나아지면 돼요. 그게 1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년이면요? 복리로 쌓여요. 무섭게 쌓여요. 남이랑 비교하면 매일 지는 게임이에요. 어제의 나랑 비교하면 매일 이기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 하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오늘 밤엔 승리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